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삼행시를 운을 띄워서 소개팅 분위기가 업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예시를 들어드리다고요. 그래서 땡땡땡땡땡해서 삼행시를 이렇게 했더니 이 여성분 그때부터는 빵 터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챗GPT를 일반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개인 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오답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꿈꾸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안녕하세요. AI 메타버스 연구원장 수병구입니다. 요즘 굉장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챗GPT가 또 무엇이고 또 챗GPT 또 활용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챗GPT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과거 한 15년 전만 해도 이 챗봇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계어라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굉장히 단답형으로 나온다거나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개발된 우리가 챗GPT라고 불리는 GPT 3.5 버전부터는 인간이 일부분 이 질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 언어로 풀이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고 마치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를 유발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 지자체, 도청, 시청에서도 일부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을 일부 활용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빠른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챗GPT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챗GPT라는 단어를 쓸 때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제가 솔로인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연애 감각세포가 많이 마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며칠 뒤에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여성분과 좀 더 재미있게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명령을 쳤어요. 이 명령어를 우리는 챗GPT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 명령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삼행시를 운을 띄워서 소개팅 분위기가 업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예시를 들어드리다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소개팅 날이 드디어 됐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소개팅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굴을 딱 봤는데 외쪽으로 제 이상형에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맥라이언이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를 좋아했는데 그런 식으로 얼굴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한국형 맥라이언이라 할까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소개팅녀가 네? 당하면서 갑자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당한 나머지 예 제가 좀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재밌게 삼행시를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땡땡땡땡땡해서 삼행시를 이렇게 했더니 이 여성분 그때부터는 빵 터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웃기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폭풍 질문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챗GPT를 일반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개인 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 능력에서도 챗GPT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서 작성 기능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반복되는 강의 커리큘럼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챗GPT한테 사전 입력만 시키면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물어봤더니 방학 계획서를 챗GPT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제가 그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색연필을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 챗GPT한테 이 자연 언어로 질문해서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즘 MZ세대들은 일반 기성세대나 신중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공기업을 갔었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공기업을 갔었는데 관계자 그 교육 담당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GPT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질문했던 기록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하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로그인을 해야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라던가 다음 메일처럼 로그인을 해야지 메일함을 확인을 하고 또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 개인정보인 뭐 주민등록번호라던가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만 적지 않으면 그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될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2021년도 9월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고 오답을 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없을까요?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보완되는 점이 바로 나왔습니다. 작년 2022년 8월까지 업데이트된 것들을 확장시켜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이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챗GPT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요, 바로 이 가끔가다 말을 이어주는 편향성을 갖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아지와 브래드 피처럼 잘생긴 남자 배우랑 같이 결혼해서 생명체를 낳으면 어떤 생명체를 낳을까 이렇게 챗GPT한테 질문한다면 마치 사람한테 이걸 질문한다면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챗GPT는 말과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허언증이라고 하죠. 허언증 비슷한 경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제안서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통계청의 통계를 만들 때는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완점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한 4년 전에 잠시 유행했던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AI 게임 기술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교육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심지어 회사 다니시면서 또 자기 개발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어느 정도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이스트 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챗GPT한테 약 2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한 것을 모아가지고 엮어서 실제 종이책으로 출판을 했죠. 그래서 교보문고라던가 용품문고 많은 곳에 그 종이책을 출간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 챗GPT로 만들어 생성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이걸 만든 오픈 AI 회사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주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될까요? 제가 사이다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바로 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챗GPT로 생성해서 나온 글을 내가 완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챗GPT를 이용했다 혹은 챗GPT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K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책을 쓰셨을 때 자기 이름 옆에다가 챗GPT라고 썼어요. 만약 챗GPT 쓰지 않을 경우에 수익 목적을 창출할 경우는 나중에 수익 창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챗GPT에 관련된 분야가 많지만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로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챗GPT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동전의 양날을 잘 활용하셔서 챗GPT와 같은 아주 스마트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